안녕하세요. 15장 3절 단일 연결 리스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주체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는 내용까지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내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연결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 리스트라는 게 무엇이고 또한 단일 연결 리스트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연결 리스트와 비교되는 애가 바로 누가 되냐? 바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도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가 되고 연결 리스트도 보통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배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연속적인 같은 자료형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인트형 크기다, 인트형 크기다, 인트형 크기다. 그러면 모두 다 인트형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 메모리 인트형만큼을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인트형만큼 건너뛰면 그 다음 주소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 인트형만큼 건너뛰면 이 메모리, 그 다음 인트형만큼 건너뛰면 이 메모리, 그리고 또 인트형만큼 건너뛰면 이 메모리들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배열의 장점은 뭐냐?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데이터들, 위치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열의 단점은 무엇이죠? 메모리를 만들 때 이만큼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그 데이터들이 갑자기 한두 개만 필요로 했을 때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메모리 공간이 낭비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속도는 시작 주소와 이 메모리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연속적인 메모리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모든 메모리들을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한두 개만 메모리가 필요하고 혹은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메모리의 크기들이 변형이 되는 혹은 메모리의 개수들이 변형이 되는 그런 자료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메모리들이 낭비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배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구조가 바로 이 연결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결 리스트라는 건 무엇이냐? 네, 배열처럼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트형을 저장할 기회가 생기면 이거는 실행 시간에, 언제? 실행 시간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인트형만큼 필요하니까 지금 한 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또 실행 시간에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인트형만큼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인트형만큼의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인트형만큼 메모리,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필요하니까 또 인트형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또 인트형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만들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니까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 메모리들이 무슨 메모리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동적 메모리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적 메모리 필요한 인트형 메모리 몇 개 만들었어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다면 이 메모리들이 몇 개까지 만들어질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실행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몇 개가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메모리들이 어떤 위치에 저장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모리들이 얘가 첫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인지 얘가 두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배열이라면 실제 시작 주소 하나만, 배열의 시작 주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메모리들을 접근할 수 있고 모든 메모리들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연결 리스트에서는 동쪽으로 이렇게 메모리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가 필요로 하냐?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에 어떤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냐? 두 번째 데이터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데이터는 누구?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한 위치를 저장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데이터가 4개가 만들어진다면 각 데이터들의 이 데이터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냐? 그 다음 데이터들의 위치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데이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것만 알고 있더라도, 한마디로 이 시작 주소만 알고 있더라도 다른 모든 데이터들, 이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작만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로 두 번째 데이터, 이 데이터로 세 번째 데이터, 이 데이터로 네 번째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연결돼 있다.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이런 데이터들은 동적 메모리로서 만들어지더라. 왜? 실행 시간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실행 시간에 필요가 없으면 삭제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작을 알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 위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C 언어에서는 뭐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데이터 위치에 시작 주소를 갖는 게 되겠죠. 시작 주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데이터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데이터에 시작 주소가 저장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의 이 부분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야겠죠? 세 번째 데이터 메모리에 시작 주소가 저장돼 있어야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네 번째 데이터에 시작 주소가 저장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는 항상 데이터마다 뭐 그 다음 데이터들의 위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이것을 연결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인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데이터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한 단위는 뭘로 만들어질 수 있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부와 하나는 연결부, 그 다음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연결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결부는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포인터형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부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인트형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인트형 형태로. 인트형 형태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실행 시간에 필요한 메모리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내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필요한 메모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하나는 데이터부와 데이터부, 우리는 인트가 되겠죠. 정수를 저장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연결부, 링크부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 링크는 포인터형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어떤 포인터?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키는, 그 다음 데이터들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로 만들어져 있겠죠. 얘도 물론 뭐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부와 당연히 그 다음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링크부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누구? 세 번째 데이터의 위치, 세 번째 데이터의 위치, 데이터부와 링크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시작 주소는 절대, 얘가 첫 번째 데이터라면 얘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트에서는, 연결 리스트에서는 헤드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변수는 절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모든 데이터들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와 같이 크게 데이터와 링크부로 만들어진 데이터부와 링크부로 만들어져 있는 이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논리적인 단위를 연결 리스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한마디로 지금은 노드가 몇 개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노드의 연결부는 그 다음 노드들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결부에는 그 다음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노드 하나의 형태와 노드 두 번째의 형태, 노드 세 번째 형태가 모두 다 똑같죠. 왜냐하면 데이터부에는 인트를 저장하고, 여기는 그 다음 링크부에 주소를 저장하고, 여기는 인트형을 저장하고 그 다음 연결부에 주소를 저장하고, 여기는 인트형을 저장하고 그 다음 주소에 연결부를 저장하겠죠. 여기는 그 다음 주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장이 돼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노드는 항상 이와 같이 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C 언어에서는 뭘로 구현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체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조체. 왜냐하면 하나의 사용자 정의형으로 만들어내면 되겠죠. 인트형 멤버와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나인데 걔의 이름이 노드라면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겠죠. 그렇다면 자기 구조체형 주소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자기 참조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조체 하나의 노드는 뭘로 만들어진다? 자기 참조형 구조체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참조형 구조체 이 얘는 노드 하나를 표현할 수 있고, 이 노드는 연결 리스트에서 데이터부와 연결부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한 단위다. 그리고 항상 이 연결 리스트에서는 시작 주소 헤드를 저장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드 하나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면 인트형 두 개를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데이터부에 인트가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연결부가 3개, 4개, 5개가 있다면 연결부에 포인터도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정의를 내렸었죠. 단일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연결부가 하나이고 단일하게 이렇게 단일하게 한 방향으로 단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의 연결 리스트를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연결부가 지금 하나이면서 한 방향으로 단일하게 연결이 돼 있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와 같이 한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연결 리스트를 단일 연결 리스트라 부른다. 자, 연결 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부와 데이터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연결부가 하나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단일 연결 리스트라 부르고, 그리고 데이터부와 연결비로 만들어져 있는 이 하나의 단위를 논리적인 하나의 단위를 노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정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노드의 한 노드의 데이터는 인트로 만들고 노드의 연결부는 구조체의 자기 참조형 포인터로 만든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기 전에요, 이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기 전에 한 단계 한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드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은 저희가 공부했던 이 노드 하나를 구성하고 이 노드의 정수 하나를 저장하고 이 포인터형 변수에 그 다음 주소들을 가리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는 지금 이 그림이 하나의 노드를 의미하고, 이 하나의 노드는 4바이트 인트형을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과 멤버로, 그리고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주소를 가질 수 있는 포인터형 링크라는 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데이터와 링크. 자, 이걸 구조체로 표현을 하면 노드 하나, 연결 리스트의 노드 하나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 여기에서 데이터부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int 데이터가 될 것이고, 연결부는 누가 되겠어요? struct node pointer link가 되겠죠. 자, 여기서 데이터는 정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int형이 될 것이고, 연결부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소를 저장하는 똑같은 스트럭트 노드형의 포인터 링크가 되겠죠.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자기 참조형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입 디프 데이터, 타입 디프 포인터 p 데이터, 한마디로 이 구조체를 데이터라고 부르겠다. 노드 하나를 데이터라고 형 제정이 한 거죠. 노드형 포인터를 p 데이터라고 부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 보시면 p 데이터형 한마디로 노드형 포인터 헤드는 너를 저장하고, 우선 헤드는 너를 저장하고 p n1, n2, n3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n1은 mr락 메모리 동적 메모리를 생성해 주세요. 사이즈 오브 데이터 노드 하나를 생성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4바이트 플러스 4바이트짜리 데이터와 링크를 갖는 이게 지금 동적 메모리가 되겠죠. 동적 메모리가 노드형 크기만큼의 동적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의 시작 주소 4300B0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리턴하고 나면 그거를 N1에 저장하고 헤드에 저장을 했죠. 그렇다면 그림은 N1에 저장하고 헤드에 저장되어 있는 헤드와 N1이 바로 4300B0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N2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N3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N1에
데이터에는 10을 저장하고 N1의 링크에는 너를 저장하고 자 이와 같이 저장하면 N1은 누구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4300B0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접근할 때 화살표 연산자로 10 화살표 연산자로 링크해서 너를 저장을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거는 인트형, 이거는 포인터형. 누구를 저장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자기 한마디로 데이터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개를 초기화하게 되면 메모리상으로는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N1은 누구의 주소, 이 주소를 가리키고 또 있고 10과 너를 저장하고 있고 N2는 이 메모리, 동적 메모리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20과 너를 각각 N3는 30과 너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하나의 노드라고 부를 수 있고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 리스트의 구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한 건 아니고요. 단지 노드를 한번 생성을 시켜본 거예요. 노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체를 만들어 보고 그 구조체를 동적 메모리로 할당해 본 것이죠. 그리고 이걸 연결 리스트로 작동하게 하려면 이 시작 주소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죠? 당연히 두 번째 시작 주소를 가리켜야 되죠. 그리고 이곳에는 누구가 저장돼 있어야 되죠? 네, 세 번째 주소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두 번째 거를, 두 번째는 세 번째 거의 노드를 가리켜야 되니까 그거를 메모리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1의 링크, N1의 링크가 누구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곳에다 누구를 넣죠? 자, 이곳에다 누구를 넣죠? N2의 내용을 넣네요. N2는 누군데? 당연히 이 430070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430070 그렇다면 이것은 이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N2의 링크에 N3를 넣었으니까 N2의 링크 이 메모리에 누구를 넣었어요? N3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넣고 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때 이거 하나를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메모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모든 코드를 구현하진 않았지만 이와 같이 노드들이 연결돼 있고 이 헤드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메모리를 단일 연결 리스트들의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코드로 구현이 돼 있고 포문에 의해서 문장을 출력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코드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모든 데이터들을 출력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헤드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노드의 시작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이 노드의 시작 주소를 알고 있을 때 10과 20과 30을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야. 당연히 헤드의 데이터를 출력하면 10이 출력되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두 번째 데이터는 헤드에 링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헤드에 링크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20이겠죠. 그리고 헤드의 링크에 링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30이겠죠. 이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P라는 변수, 임시 변수를 뒀다가 헤드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럼 P는 누가 되겠어요? P는 지금 누가 되겠어요? 네, 시작 주소 헤드가 되겠죠. 그리고 P가 이 문장은 널이 0이라서 어떤 문장하고 같냐? 널이 아닐 때까지 돌려라 라는 문장과 같습니다. 자, 이 문장은 P가 널이면 0이 돼서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가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과 같다. P가 널이 아니냐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고 조금 더 좋은 문장은 이 코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가 누가 아니냐 이렇게 널이 아니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 코드가 주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아주 잘 봐주세요. P는 B의 링크. 자, 이 코드를 사용한다면 자, 폼을 한 번 돌면 어떻게 될까요? P는 헤드였는데 P의 링크는 누구죠? 430070. P의 링크는 430070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어디다 넣어라? 다시 P에다 넣어라. 그럼 P라는 변수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430070이 되겠죠. P는 이 N2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장을 한번 실행되고 나면 그 다음 노드가 가리키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가 또 한번 노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P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는 430030이니까 그거를 다시 P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게 되면 P는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430030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 그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혹은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자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P는 P의 링크를 저장해라.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P는 헤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 P가 노릴 때까지 돌려라. 그런데 누구를 출력하라? P의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P는 헤드부터 한 칸씩 그 다음 노드로 이동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P가 현재 여기였다가 P의 데이터인 1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P는 P의 링크 때문에 P는 여기가 될 것이고, 또 P의 데이터를 출력하면 20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P는 링크해서 P는 여기가 되겠죠. P의 데이터는 30을 출력을 할 것이고, P는 P에 링크하게 되면 P에는 누가 되겠어요? 널이 저장이 되겠죠. 널이 저장이 되면 여기가 널이 돼서 0 때문에 문장을 빠져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10, 20, 30이 출력이 되겠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노드라는 것을 이와 같은 구조체로 표현을 한다, 보통. 그래서 데이터부와 연결부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동적 메모리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이거는 하나의 연결 리스트화 되어 있는 형태로 메모리가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그 생성된 메모리들을 이와 같이 중요한 코드 P는 P의 링크 이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접근할 수가 있다더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하고 널 넣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하고 널 넣고, 동적 메모리 할당하고 초기화하고 널 넣고. 노드들이 너무 많다면 노드에 항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수로 만들어 보자. 한마디로 이것을 노드 언락, 노드의 메모리를 언락하고 초기화하겠다라는 함수로 만들어 보자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변하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밖에 없네요. 그리고 얘한테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는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노드 언락이라는 함수로 만들 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저장될 데이터. 그리고 내가 리턴,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리턴해야 되는 게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누구겠어요? P 데이터형이죠.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P 데이터형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야 할 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P는 동적 메모리를 노드형만큼 생성시켜라. 사이즈 오브 데이터만큼. 그리고 P의 데이터에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해라. 그리고 P의 링크에는 너를 저장해라. 그리고 누구를 리턴해라?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리턴해라 라고 하면 노드 연락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죠. 그렇다면 메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만든 변수들 모두 다 만들어 놓고요. P는 n 연락 10 하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동적 메모리 만들어 놓고 노드 하나 생성시켜 놓고 10으로 초기화하고 널로 초기화한 후에 리턴하게 되면 걔의 시작 주소를 헤드가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P와 헤드가. 됐습니까? 그리고 P는 당연히 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P의 링크는 어디예요? 다시 이곳이 되겠죠. 이곳. 바로 이 주소에 노드 언락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소에 누구를 저장하겠다? 새로운 메모리를 생성을 시키고 노드를 생성시키고 20을 저장하고 너를 저장해서 이거의 시작 주소를 여기다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P는 P에 링크했으면 P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주소로 이동을 했겠죠. P는 이 주소에서 링크했으니까 이 주소로 이동을 했겠죠. 이 주소에서 P의 링크에 새로운 노드의 시작 주소를 넣겠다. 그러면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그곳에는 30을 넣고 너를 넣은 다음에 이 메모리 시작 주소를 P의 링크에다 넣겠다. 이와 같이 만들어냈겠죠. 됐죠? 그래서 폼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메모리가 갖춰져 있을 거니까 모든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자, 메모리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애널락 10을 했을 때는 이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애널락 20을 했을 때는 이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애널락 30을 했을 때는 이 메모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P는 각각 이 주소를 메모리를 갖고 P를 이동을 했다가 P의 링크에 이 주소를 넣었으니까 이와 같은 메모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모리를 단일 연결 리스트 메모리라고 한다. 그리고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표현들은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P는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데이터는 10이 저장되어 있고 링크부는 그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 링크부는 그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드는 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노드가 널인 이유는 당연히 끝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노드 언락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구현했던 이 내용들을 함수 하나로 구현을 하게 됐다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결부가 하나 노드에 연결부가 하나 있는 애들을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한다. 그러면 노드가 두 개 있는 애들을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장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순서와 반대로 역방향으로 노드들을 달아보도록 하겠어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달았죠? 노드를 내가 이거를 먼저 생성을 했다면 이 노드의 링크에 이 주소를 달고, 그 다음 노드를 이렇게 생성했다면 이 노드에 이렇게 달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 이게 달리고 난 다음에는 처음으로 달리는 노드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 또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반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이 노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노드가 만들어질 때 이 두 번째 노드가 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또 세 번째 노드가 만들어졌을 때 세 번째 노드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더라도 헤드가 마지막 노드의 시작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30 출력할 수 있고, 이 링크를 찾아가서 20 출력할 수 있고, 이 링크를 찾아가서 30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노드 언락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노드 언락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 언락 처음으로 헤드는 10을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는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메모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헤드는 누가 되겠어요? 헤드가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드 언락에 20을 넣고 P를 저장을 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여기는 이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P의 주소를 받겠죠. 그 다음에 P의 링크에 누구를 넣어요? 헤드. 왜냐하면 지금 이 주소에다가 얘를 넣어놨기 때문에 헤드가 이것으로 있다면 이곳으로는 이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네,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헤드를 이곳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드는 P가 됐고, 자, P가 됐고, 다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에 누구를, 이 주소를 넣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P의 링크에는 헤드를 넣고 헤드에는 P를 넣는다. 자, 한마디로 P가 여기고 헤드가 여기라면 P의 링크는 헤드를 가리킨다면 4300B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헤드에는 P를 저장했으니까 헤드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43007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노드가 헤드를 가리키고 있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P가 이 세우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라면 P의 링크에 헤드를 넣고,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P를 헤드로 해라. 그러면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노드가 3개가 저장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될 것이고요. 자, 이 내용에서 헤드는 어디까지? 널까지 이동을 하면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출력을 해라 라는 문장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P는 헤드. 그래서 헤드에다가 P에다가 헤드에 시작 주소를 넣은 다음에 P가 느릴 때까지 P는 P의 링크를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면 30 이동해서 20 이동해서 10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된다. 자, 방금 만들어 놓은 역방향으로 도는 생성을 시키는 그 리스트를, 노드 연결을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칙이 보입니다. 항상 규칙이 보이면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헤드면 이렇게 하고 헤드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고 헤드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때요? 똑같은 동일한 코드죠. 또 많은 코드들이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함수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인서트 노드라는 애를 만드는데 인서트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헤드의 주소와 헤드의 주소와 데이터를 가져가면 이곳에서 자동적으로 헤드와 헤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노드를 생성시킨 다음에 그 노드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인서트 노드라는 애가 해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서트 노드 헤드라는 것을 가져가고 10을 가져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메모리를 생성하고 이 메모리를 헤드로 만드는 역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헤드는 지금 널입니다. 그렇다면 노드가 있다는 소리에 헤드에 없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 노드가 가장 첫 번째 노드가 된다는 소리가 되네요. 헤드 노드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헤드는 널이죠. 여기는 널이고 데이터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렇다면 메모리 할당을 하죠. 그래서 노드가 만들어지고 10 널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노드였다. 근데 헤드가 널이냐? 그러면 바로 리턴을 해라. 누구?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를 리턴해라. 그러면 누가 리턴이 되겠어요? 새로운 노드의 시작 주소가 리턴 되겠죠? 그렇다면 헤드에 저장을 해서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헤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시작 주소. 한마디로 헤드는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이와 같이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서트 노드를 호출하게 되면 헤드의 주소와 20을 가져가게 되면 헤드의 주소와 20을 가져가게 되면 이번에 헤드는 널이 아니죠. 누구의 주소? 10 노드의 시작 주소일 거고 데이터는 20. 그러면 새로운 메모리 만들어냈네요. 그 메모리는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고 얘는 n이 되겠죠. 그리고 헤드는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헤드가 널이냐? 아니죠. 헤드가 널이 아니고 하나의 노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n의 링크에 누구를 넣고 헤드를 넣고 그거는 누구예요? 헤드가 여기니까 헤드의 시작 주소를 누구에 넣어라? 여기 n이라 그랬죠? n의 링크에 넣고 한마디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누구예요? 헤드를 얘로 바꾸는 이 역할이죠. 그렇다면 리턴 누구를 해야겠어요? n. 그래서 리턴 n이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리턴 n을 하고 나면 어때요?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시작 주소를 헤드로 변경을 시키겠죠. 한마디로 20 메모리의 노드를 헤드로 변경을 시킨다. 이와 같이 이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든 노드들을 역방향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어려운 코드죠? 어려운 코드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함수로만 만들어 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헤드가 느릴 때도 분류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아니었을 때나 n을 리턴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오류 처리만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일일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어떻게 함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변경시킬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변경되는 게 누구예요? 데이터들이죠. 데이터들. 그리고 필요한 게 뭐예요? 항상 헤드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헤드를 기준으로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드가 필요로 하더라. 헤드가. 그러다 보니까 인자로는 누가 헤드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헤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헤드를 리턴을 해가지고 헤드를 저장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내용을 출력하게 되면 역방향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50, 40, 30, 20, 1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역방향으로 인서트 노드를 만들지 않고 정방향으로 인서트 노드를 만드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는 조금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노드를 먼저 생성을 시켜놓고 여기가 헤드가 됐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면 여기 헤드를 누구로? 새로운 노드로 하고 이 시작 주소를 이렇게 가리켰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헤드 노드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 노드가 당연히 헤드가 되겠죠. 헤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노드가 n이 되겠죠. n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n이라는 노드를 헤드로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헤드에
끝까지 이동을 해서 이 시작 주소를 n으로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헤드는 이곳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가 헤드예요. 그 다음에 이 노드의 시작 주소는 누구를 가리키고 이 노드를 가리키고 이 노드는 이 노드를 가리키고 이와 같이 가리키고 여기는 널이 되겠죠. 이와 같은 애가 있었을 때 새로운 노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얘가 n이라고 합시다. n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역방향에서는 얘가 헤드가 되고 n이 가리키고 있는 링크에 그 전 헤드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이곳 제일 끝에 이 헤드가 가리키는 제일 끝에다가 이 n을 놓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서트 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헤드 노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겠어? 얘가 널이냐? 아니. 널이냐? 아니. 널이냐? 응. 그렇다. 바로 이곳이 널인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가 널이면 널이 위치한 곳에다가 바로 n의 시작 주소를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로 바뀌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인서트 노드에 어떤 코드가 추가됐냐? 헤드가 널이면 당연히 리턴 n을 새로운 노드로 헤드를 새로운 노드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보세요. 화일문 P는 링크가 널일 때까지 이동해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P는 지금 첫 번째로 헤드를 저장하고 있다니까 헤드가 조금 전에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가 얘예요. 헤드가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세 번째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세 번째 노드가 널이에요. 자, P가 바로 이곳을 헤드죠. 지금은 현재 헤드라면 P의 링크가 널이 아니냐? P의 링크가 널이 아니면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 널이 아니죠. 지금은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게 뭐예요? 이 코드가 많이 봤죠. 지금까지. P는 P의 링크. 그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하는 거죠. P는 누가 되겠어요? 그 다음 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P의 링크가 널이냐? 이곳이 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P의 링크에서 P는 어디로 이동했겠어요? P는 당연히 이 노드의 시작 주소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P의 링크가 널이냐? 그러니까 드디어 이 메모리가 널이죠. 이 메모리가 널. 이 메모리가 널이라면 소리는 새로운 노드가 n이라면 여기가 n이라면 이 n의 시작 주소를 바로 P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에다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 화일문을 벗어났을 때에 P는 누구의 주소가 있어요? 당연히 마지막 노드의 시작 주소가 되니까 바로 마지막 노드의 링크에다가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달아라.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달아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시작 주소를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당연히 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헤드를 리턴하죠. 왜? 이 시작 주소는 헤드는 변하지 않겠죠. 이게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포문을 그냥 메인 함수에서 만들었는데 프린트 노드라는 애를 사용해서 헤드부터의 모든 노드를 출력해라. 프린트 노드는 이렇게 P 데이터 P 받아서 P가 널이 아닐 때까지 돌려라. P는 P의 링크로 하면서 P의 데이터를 출력해라. 그러면 첫 번째 헤드의 시작 주소를 가져갔으니까 데이터 출력하고요. 또 데이터 출력하고요. 데이터 출력하고 데이터를 출력해 주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헤드가 이 노드들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노드가 이 노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에 P는 P의 링크에서 이동하고 P는 P의 링크에서 이동하고 P의 링크가 널이냐? 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바로 이곳에다가 새로운 노드의 시작 주소를 저장해라. 그래서 이런 노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연결 리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노드를 삭제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노드.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은 리스트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노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30 데이터인 이 노드를 삭제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 노드가 삭제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그림처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항상 연결 리스트는 헤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헤드의 데이터와 30이 같냐를 비교해야겠죠.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 다음에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20 데이터와 30이 같냐? 같지 않으면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30 데이터와 30이 같냐?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그 이동했던 경로가 P였다면 P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 시작 주소. 그래. 그럼 같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이 노드는 프리 시켜줘야 될 거고 동적 메모리니까 프리 시켜주기 전에 또 뭐를 해야겠어요?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누구예요? 바로 이 메모리였죠.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누구를 가리키도록 해줘야겠어요. 이거를 삭제해버리면 여기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P의 링크, 바로 이 주소죠. 얘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 주소가 되겠죠. 이 주소를 누구한테 넣어줘야겠어요? P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러다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단일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뒤에 있는 노드들은 알 수 있어도 앞에 있는 노드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P가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면 항상 딜리트를 할 때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는 바로 P보다 앞에 있는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노드가 PP라면 PP의 링크에다가 누구를 넣어라? P의 링크를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시킨 후에 이거를 딜리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선 여기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와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P가 여기라면 끝에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PP는 여기가 될 것이고 P의 링크는 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PP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에 P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를 넣어라. 너를 넣겠어요. 여기다 너를 넣죠. 그렇다면 그리고 P를 딜리트 시키니까 정확한 이 노드들만 남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와 끝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거는 같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헤드 노드가 삭제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헤드 노드가 삭제된다면 당연히 헤드를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메모리에 주소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드 노드가 삭제되고 나면 헤드를 누구로 바꿔줘야겠어요? 원래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던 링크가 바로 헤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코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드를 그 다음 코드로 만든다면 항상 우리는 헤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리턴하게 돼 있으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누구 링크를 리턴하고 이 메모리를 딜리트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코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비교를 합니다. 헤드에서부터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같냐, 같냐, 같냐. 그래서 찾았다. 그러면 찾았으면 위치는 P가 되고 P 위치보다 앞에 있는 위치를 PP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PP의 링크에 누구를 P의 링크에 있는 주소를 저장하고 P를 딜리트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떤 내용을 하면 되겠어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를 헤드로 하면서 누구를 지금 현재 헤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요. 주요 코드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일문 주요 코드는 P의 데이터와 데이터 얘가 누구냐? 바로 삭제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P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같지 않냐? 그러면 한마디로 같을 때까지 돌리겠죠. 그리고 P가 널이 아닐 때까지 돌립니다. 이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겠어요? 당연히 끝까지 널까지 한마디로 리스트를 끝까지 검색을 했는데도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P가 널이 되겠죠. 그 경우와 P의 데이터와 데이터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P는 P의 링크로 한 칸씩 이동을 해라. 그 다음 노드들로 이동을 해라. 근데 뭐 하자 그랬어요? 이동하기 전에 그 전 노드의 시작 주소를 PP에 저장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두 개 코드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PP는 P의 전 노드, P를 이동하기 전에 전 노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P는 P의 링크는 그 다음 노드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았다라고 하면 현재 P는 누구의 내용이 되겠어요? 당연히 30으로 찾았다면 P는 여기가, PP는 여기가 되겠죠. 찾았으면 리턴되고 나면 P가 널이냐? 널이에요. 널이라면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고, 자료를 찾지 않 저희는 지금 30 데이터를 찾았기 때문에 P는 헤드냐? 이것도 아니죠. 헤드 노드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이 이 내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PP의 링크에 P의 링크를 저장하고 P를 딜리트 풀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PP의 링크에 P를 저장하고 P를 프리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헤드를 리턴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헤드 노드를 삭제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헤드 노드는 데이터가 10이니까 10과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0이다. 같냐? 같지 않냐?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면 빠져나가겠죠. P가 널이냐? 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 이 경우를 비교하죠. P와 헤드가 같냐? 같죠. 지금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 헤드를 P의 링크로 하고 어떻게 했어요? 헤드를 누구로?
P의 링크, 지금 P는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P의 링크니까 헤드를 여기로 바꿨죠. 실제 여기를 바꾼 건 아닌데 헤드라는 변수에 P의 링크를 저장을 해놓고 P를 프리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P를 프리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가서 헤드를 리턴하게 되면 어때요? 리턴하게 되면 이 시작 주소를 메인에서 저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삭제됐고 이제 리스트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딜리트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리스트를 사용해서 리스트라는 건 뭐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점은 그때그때 실행 시간에 내가 생성시키고자 하는 메모리가 필요할 때마다 생성을 시켜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11장에선가 배열을 사용해서 정수를 저장하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단지 똑같습니다. 단지 뭐를 바꿔서 단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바꾼 예제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형 코드는 그 앞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정수를 입출력한 내용, 배열을 사용해서 그 내용하고 똑같고 단지 뭐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단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변경을 시켰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 한번 보시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메뉴는 정수를 입력하고 삭제하고 출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문에 의해서 메뉴를 입력받아서 1이면 저장을 하고 정수를 저장하겠다는 소리죠. 2면 정수를 삭제하고 3이면 정수들을 지금까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정수들을 출력하고 그리고 4이면 종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어디에 리스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리스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nhead라는 애가 그 노드들의 가장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nhead는 첫 번째 4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노드를 생성을 시키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467이 들어왔다면 헤드는 41과 이렇게 노드를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또 334가 또 들어왔다면 헤드 노드는 이와 같이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input 함수는 1이 눌려서 정수를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n의 헤드의 시작 주소를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n 헤드는 실질적으로 이곳에다가 저장을 시켜야겠죠. 저장을 시켜오는 방법은 리턴을 받는 방법과 이와 같이 주소를 줘서 채워오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인서트를 가면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인서트 노드가 뭐 하는 거였죠? 노드를 생성시켜주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을 했죠. 그렇다면 랜덤으로 1000 이하의 1000 이하가 아니고 999 이하의 0부터 999까지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발생시켜서 노드를 하나 생성시킨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럼 인풋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노드들이 계속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가 눌리면 리무브가 호출되는데 리무브라는 것은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누구냐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딜리트 노드 우리 앞장에서 배운 앞 페이지에서 배운 딜리트 노드를 사용해서 그 삭제하고자 하는 정수가 있으면 삭제해라.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애는 프린트 노드라는 애를 호출시켜서 n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input remove는 주소를 가져가는데 헤드의 주소를 가져가는데 아웃풋은 왜 주소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풋이나 아웃풋은 죄송합니다. 인풋이나 리무브는 실제로 헤드가 변경될 수 있죠. 헤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가져가서 채워오는 거고 아웃풋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주소만을 가져가서 모든 노드들을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절에서 배운 스택을 배열로만 구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택을 뭘로? 리스트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스택이라는 개념이 변하겠어요? 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스택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데 그 전에 내부에 우리가 뭐를 사용했어요? 배열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리스트를 사용해서 한번 뭐를 구현해보자? 스택이라는 개념을 구현해보자.
그러면 스택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구조는 변하지 않고 단지 리스트를 사용하는 형태로만 변경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고요. 메인 함수에서 푸시라는 함수는 누구를 가져가게 돼 있냐? 데이터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100, 200, 300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푸시라는 스택에는 몇 개가 저장돼 있겠어요? 3개가 저장돼 있겠죠? 100이 저장돼 있고 200이 저장돼 있고 300이 저장돼 있고 그리고 팝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300이 출력될 것이고 꺼내질 거고 200이 꺼내질 거고 100이 꺼내지겠죠? 더 꺼낸다라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푸시라는 함수를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헤드 노드를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고 팝도 마찬가지죠. 자, 푸시 함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함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팝 함수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푸시라는 함수는 내부에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서트 노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때요? 다는 형태. 그리고 팝이라는 함수는 딜리트 노드라는 애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데이터가 누군지를 찾아서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와 팝은 이와 같이 구현이 돼 있지요. 자, 그러면 푸시의 인서트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우선 인서트 노드를 잠깐 보시기 전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리스트의 내부에 보면 스택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간 데이터들이 노드로 분명히 만들어질 텐데 100의 노드, 200의 노드, 300의 노드가 만들어질 텐데 꺼내질 때는 어떻게 꺼내져야 돼요? 300이 꺼내지고 200이 꺼내지고 100이 꺼내지고 거꾸로 꺼내져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구성할 때 우리 역방향 리스트 구성한 거 했었죠. 한마디로 100이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그리고 얘는 헤드가 되겠죠. 그런데 200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얘가 헤드가 되겠죠. 300이 또 들어오게 되면 얘를 구성하고 얘가 헤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꺼내달라고 하면 헤드 거를 꺼내주고 헤드를 변경시키면 되고 또 꺼내달라고 하면 헤드 거 꺼내주고 헤드를 변경시키고 되고 헤드를 다시 데이터를 꺼내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꺼내주고 헤드는 널이 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딱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스택의 리스트를 구현할 때 역방향으로 구현하게 되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서트 노드의 스택은 이와 같이 역방향으로 구현되는 이게 바뀌어요? 우리 이거 했었죠? 인서트 노드는 역방향으로 구현된 내용으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이걸 꺼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30을 리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30을 잠깐 피신을 시켜놓고 30을 피신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삭제해버리면 어때요? 스택 헤드는 여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삭제하기 전에 스택 헤드를 누구로 바꾸고 바로 이곳으로 스택 헤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택 헤드인 이 주소를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 날려야겠죠. 프리시켜야겠죠. 이 그리고 300을 리턴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팝 꺼내주세요. 근데 누구를 꺼내달라? 어,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주세요. 그럼 딜리트 노드라는 애를 호출하는데 데이터에다가 300이라는 데이터를 채우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의 시작 주소를 가져가서 헤드는 P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우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300이죠. 300의 데이터를 방금 가져온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300을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헤드의 링크를 P에 저장을 하죠. 얘가 다음에 헤드가 될 거니까 헤드의 링크를 P에 저장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200의 노드의 시작 주소가 P에 저장이 돼 있을 것이고 헤드를 프리시키죠. 잘했네요. 그리고 프리시킨 다음에 누구를 리턴하면 되겠어요. 200의 시작 주소인 P를 200 노드의 시작 주소인 P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헤드는 누가 되겠어요? 여기 딜리트 노드가 리턴한 노드가 어, 200 노드의 시작 주소가 될 거니까 헤드는 200 노드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이와 같이 구현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라는 것은 입출력에 관심이 많은 자료 구조로서 먼저 삽입되고 나중에 삽입되는 애들이 가장 뒤에 삽입되는 애들이 가장 먼저 출력이 되는 애들이다. 그 코드를 어떤 내부는 이렇게 리스트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지금 15장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면서.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렵다고 계속 그거를 몇 시간씩 보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넘어가시면서 술술 훑어보면서 또 이해가 가시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